우리 인류를 자유롭게 만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분제 폐지, 민주주의의 도입,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등 수많은 과학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 기술은 배터리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배터리는 전기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면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덕분에 전화를 받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밖에서 노트북 쓰려고 콘센트를 찾지 않아도 되죠. 앞으로는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우리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그런데 배터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리모컨에 쓰는 배터리를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용량만큼 한 번만 쓸 수 있는 배터리죠. 스마트폰에 쓰는 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용량은 정해져 있지만 다 쓰고 나면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죠. 이런 2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양극과 음극, 양극과 음극의 내부 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됩니다. 양극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은 이온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죠. 양극에서 실제 배터리의 전극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활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극 활물질을 사용하느냐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죠. 음극도 활물질이 입혀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음극 활물질은 양극에서 나온 이온을 가역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가 충전 상태일 때 이온은 음극에 존재하는데, 이때 양극과 음극을 도선으로 이어주면 이온은 전해액을 통해 다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온과 분리된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양극에는 리튬 산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음극에는 안정적인 구조를 지닌 흑연이 주로 사용됩니다. 전해질은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이 있는 이유는 양극과 음극재가 접촉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전자가 전해액을 통해 직접 흐르지 않도록 하고, 미세한 구멍을 통해 원하는 이온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분리막이 파손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를 충전하게 되면 전자와 이온은 양극 활물질에서 해방되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음극 활물질로 이동합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는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죠. 이런 전기화학적 변화는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를 발생시키며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방전은 외부 에너지의 추가 없이 전극 물질의 자발적 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며, 충전과 반대의 과정을 통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전자기기에 활용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은 금속 중 가장 가벼운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다른 금속 이온에 비해 작고 가벼워서 일반 배터리와 비교하면 에너지 밀도가 3배나 높고 가볍기까지 하죠. 그래서 동일 용량의 다른 배터리보다 무게와 부피 소형화가 가능하고, 카드뮴, 납, 수은 등 환경 규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과 방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 충전 가능 용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효과가 없고, 보통 배터리보다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 리튬 이온 배터리 발전에 기여한 화학자 3명이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등으로 인해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리튬의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리튬을 대신할 물질을 찾고 있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 온도 변화로 인한 배터리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손상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처럼 우리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기기에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면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배터리의 용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개발 초기에 비해서 2배 늘어나는데 20년 정도가 걸렸고, 향후 5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커야 현재 내연기관 수준으로 주행할 수 있는데,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단순히 생각하면
생각하면 배터리의 개수를 늘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차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부피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액체 전해질에 비해 이온의 전도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과 고체 전해질과 양극, 음극재가 접촉하는 계면에서 저항이 크게 발생하고 전지의 수명과 성능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낮다는 점이죠. 고온, 고압이 요구되는 제조 공정으로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키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을 90%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배터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는 향후 10년간 17배 성장, 전고체 배터리는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우리의 활동의 자유도 늘리지만 배터리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 늘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배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배터리의 과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배터리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